자, 교과서 1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자, 보세요.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을 다른 말로 절차법이라고 해요. 절차법. 여러분들 민법은 실체법이죠. 그죠? 우리가 배우는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민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행위거든. 법률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면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러면 갑하고라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 팔았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은 계약서 들고 신청서 들고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우리가 지금부터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신청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심사가 있어요.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완료 후에 절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하사유예요. 그럼 봐봅시다.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신청. 등기관은 그 서류를 탁 받아가지. 이게 접수예요. 접수. 받아가가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지.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그럼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등기관의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주고,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날의 등기관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를 1번부터 11번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 11개,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오케이?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기를 해줘요. 자, 요런 매끄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각하사유 1번부터 11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 그럼 심사를 해보니까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를 시키는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등기 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났어.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첫 번째,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구청에도 알려줍니다. 왜?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고치고 난 다음에 구청에다가 알려줘요. 이제 마지막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거든. 끝났다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줘요. 그러면 이제 등기는 끝나는 겁니다. 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요 신청이 있죠. 그죠? 이렇게 놓습니다.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예외, 관공서, 촉탁, 요 두 개는 원칙입니다. 원칙. 예외 이렇게 놓으면 등기관의 직권입니다. 직권. 법원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러면은 신청, 촉탁, 직권, 명령입니다. 그럼 요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 직권, 촉탁, 신청. 그 요 신청에서 이제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영어를 잠깐 해놓고 들어가 보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여기에 소유자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등기소는 관공서입니다.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지.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 이거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는 관공서입니다. 오케이? 이 개인, 갑하고 을은 개인입니다. 사인과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개인과에서 개인이 국가에다가 하는 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신청이라는 말 속에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 자, 그 다음에 관공서가 있어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관공서는 있잖아요.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입니다. 법원이 관공서지. 세무서도 관공서지. 그럼 이런 사람들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국유지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시유지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사고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등기소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여기 있죠. 이것도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관공서. 그럼 이거는 상하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동급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촉탁. 부탁한다. 이런 거. 그러면 촉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관공서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촉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중앙지방법원 소속입니까? 동부지방법 소속입니까? 동부입니까? 그러면 성동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나와. 뭐라고 하느냐? 서울 동부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이래 나와. 그 말은 등기소는 법원 소속입니다. 법원. 그러면 여기가 상급기관이고 여기가 하급기관이에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내려오죠. 이걸 명령이라고 부른대요. 명령.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내려오는 거는 시작. 명령.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공무원이 있죠. 이 사람이 등기관이에요. 등기관.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뭐다? 직권입니다. 직권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신청, 촉탁, 명령, 직권.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이 직권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 다음에 괴롭히는 거는 당사자, 신청. 이 두 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부터 먼저 배워가느냐 할 때, 여러분들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은, 자, 보세요. 책에 잠깐만 보세요. 교과서 189페이지를 보세요. 189페이지. 이거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요. 신청주의 있고 제목만 줄 것이요. 그래가 한 장을 넘깁니다. 촉탁 등기 제목만 줄 것이요. 제목만 촉탁 등기. 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볼까요? 195페이지 정도가 4페이지네요. 그죠? 제일 위에 직권 등기 제목만 줄 거면 됩니다. 직권 등기. 그 다음에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거기 보면 명령이라고 나오죠. 그죠? 명령 등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자, 요렇게 합니다. 좀 전에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래서 우리 법에서 직권을 하는 거 100개입니다. 100개. 촉탁을 하는 거 100개입니다. 100개. 그거는 기본서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이거든. 그래서 차차차차 해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를 손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200페이지를 갑니다. 200페이지를 갑니다. 그 보면은 제3절에 등기 신청의 당사자 이래 나오죠. 자, 요리로 와보세요. 이거를 먼저 배우기 전에 이걸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요거는 3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를 내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요거 풀이를 해보면 자, 요리 와보세요. 당사자 적격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그냥 가장 쉽게 말할 때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느냐 이름만.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느냐라는 것은 등기부 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등기부상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에 있죠. 자, 요리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 갑을 매도인입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갑은 의무자예요. 의무자. 을은 매수인입니다. 권리자입니다. 다시 할게요.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거든. 그럴 때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은 민법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근데 우리는 공시법이거든. 공시법에는 매도인, 매수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읽어보세요. 시작. 의무자, 시작. 권리자 이랍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의무자냐, 왜 이 사람이 권리자인가 지금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그냥 쉽게 해봅시다. 어렵게 하지 말고 매도인이죠. 매수인이죠. 매매 대금이 넘어가요, 안 넘어요? 넘어가.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을은 매매 대금 줬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요게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느냐? 그게 당사자 적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딱 세 글자만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자연인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되기 때문에 여우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인은 다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애 이름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연인은 다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법인입니다. 비법인입니다. 요 말만 딱 가지고 가면 돼. 그래서 답입니다. 자연인은 전부 다 됩니다. 법인은 전부 다 됩니다. 그럼 공부하고 자식고가 없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거든. 이때는 이래 생각하세요.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 보세요. 법인은 다 되기 때문에. 예를 보세요.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국내법인이다, 해외법인이다. 다 되기 때문에 외우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요건을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한 게 법인입니다. 법인. 그런데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앞에 무슨 법인? 비법인.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단체는 단체인데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예요. 그럼 예를 들어라, 우리가 동창회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중 있죠. 문중. 장학회 있죠. 장학회. 교회나 사찰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말 해봅시다. 경기고등학교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죠. 그럼 동창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 그럼 동창회 건물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그 건물이니까 등기일이 아니 돼요? 해?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결성을 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게 동창회 명의로 등기할 수마다 있다.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거든. 종친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종친의 재산은 종손 이름으로 등기하지. 종손. 맞죠? 네. 근데 종손이 사업한다고 땅 다 팔아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그러니까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종친회라는 거를 만들지. 맞죠? 네. 그래서 종친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교회다, 사찰이다, 동창회다, 장학회다, 문중이다, 이런 게 전부 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는 이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뭐다, 재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요 세 개 이름으로 등기할 수마다 있다. 이랍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잠깐만 알아보세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자 보세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일 때 상식적으로 봅시다.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차이점이 있냐 없냐. 법인하고 비법인의 차이점이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법인하고 무슨 법인? 비법인. 그럼 이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 신청에 요리로 와보세요.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어요.
그럼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방문. 인터넷으로 하는 게 뭐다? 전자. 그럼 답입니다. 인터넷으로 할 때는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명확한 사람.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신분이 명확해요.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단체거든. 단체는 유령의 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결론입니다.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내놓고 갑시다. 칠판을 잠가보세요. 명의인이라는 말하고 신청인이라는 말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잠깐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와야 하나요? 와. 신청은 갑하고 누구하고 왔어요? 을. 그럼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을. 명인이 누굽니까? 을. 신청인과 명인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우리나라 일반적인 등기는 신청인과 명인이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살 수 뭐다? 있다. 그럼 소유권 이전에게 해야 되냐? 해. 그럼 소유권 이전에게 할 때 명의는 삼성전자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해러 온다, 대표이사가 해러 온다, 대표이사. 삼성전자는 사물이잖아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사람이 와야지 사물이 오면 되나? 맞다. 그럼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온다, 삼성전자 사장이 온다, 사장. 그러면 신청인은 대표이사예요. 맞죠? 네. 명의는 누굽니까? 삼성전자래. 그러니까 신청인과 명인이 같아 다르다? 다를 수도 뭐다?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답을 내놓고 할게요. 이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은 X를 내리지 O를 안 냅니다. 답을 합니다. 요 세 사람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시험에 내는 거지. 있는 사람을 시험에 내는 경우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요 세 명입니다. 됐죠? 자, 그럼 책으로 갑시다. 갑시다. 200페이지 보세요. 200페이지 보세요. 갈로 열고 2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제목만 줄 거면 됩니다. 동그라미 1, 자 죽었습니다. 자연인. 동그라미 2, 죽었습니다. 법인. 동그라미 3, 법인 아닌 사단체다.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3번으로 내려왔어요.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줄 거세요. 태아. 자, 이해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2번을 줄 것이요. 민법상 조.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잠깐 한 장을 넘겨놓고 올게요. 한 장을 넘겨놓고 올게요. 3번으로 갔어요. 학교 줄 것이요. 4번에 읍면동리 줄 것이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시험에 낼 때, 자, 요거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자, 시작.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이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태아, 시험에 낼 게 없어요. 내면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습니다. 민법상 조합이거든. 학교거든. 읍면 동리거든. 자, 보세요. 쉬운 거부터 해가 갈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정답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 다시 할게요. 국유지가 있지. 국유지. 시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이라면 지방자치단체죠. 시유지가 있다 없다? 있다. 시군구입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 이단이다?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청까지가 지방자치단체지. 맞다. 그럼 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이단이다? 아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제 말 들어서 왕십리 동의 소유권은 왕십리 동에 있는 거다? 성동구청에 있는 거다? 성동구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해 됐다 안 됐다? 됐고. 이거는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는 안 됩니다. 학교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학교 명의로는 안 된다. 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재단 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경기고등학교가 공립학교라면 경기고등학교 이름으로 등기는 안 돼요. 서울시 교육청 이름으로 등기를 하든지 서울시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답만 하면 되죠. 학교 명의로는 O 덱스타 X. 그럼 하나만 할게요. 연세대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단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자,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특별법상 좌. 시작. 민법상 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공부할 때 요렇게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조합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아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상인조합, 조합의 이름을 가진 거는 많아요. 됐죠? 자, 또 두 번째, 이 조합의 이름을 가진 게 많은데, 합니다. 이 조합이 민법상의 조합인지 특별법상의 조합인지 일반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법에다가 지문어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민법상 자, 이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농업협동조합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이다. 이거는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인입니다. 법인.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아, 농업협동조합은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인이라니까. 법인. 맞다. 맞다. 저 회사잖아요. 전부 다 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험은 이걸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민법상의 조합에 예를 들어라 이 말이거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상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조합이죠. 조합은 단체죠. 맞아 말이요? 맞아. 자, 그럼 제가 말해 결론입니다. 제가 사천 못 가거든. 나 사천 못 가 싫다. 김에 김씨 할란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 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다 자유 아니다? 아니지. 제가 만약 경기고등학교 졸업했다. 난 경기고등학교 싫다. 서울고등학교 졸업한 걸 할란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이런 거를 우리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그러나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상인조합을 결성했어요. 조합원이 100명이라. 조합원이 100명이다. 이 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 다시 합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라는 말은 단체의 성격보다는 개인의 성격이 강하다, 이 말. 그러니까 단체 명의로는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답입니다. 조합원이 100명이죠. 그러면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100명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이해했어요? 자, 정리할게요.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민법상 조합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한다. 조합 명의로 등기한다.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제가 공부 가장 힘든 게 이런 게 가장 힘들어. 시험에는 이 글자밖에 안 쓴다니까. 시험에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합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이렇게 합니다.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민법상 조합 명의로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덱스타 X.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글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은 쉬운 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거는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방법이 좀 잘못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응용이 되는 문구가 있고 응용이 안 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동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권리 등기의무자인데, 자, 요게 조금 이제 어렵거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를 잡니다. 요리로 와보세요. 지금 요거 배우러 갑니다. 요거 배우러 갑니다. 자, 배우러 갔어요. 이리 옵니다. 요거는 제가 지우겠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죠. 보세요. 여기에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그럼 당사자 신청주의는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면 공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입니다. 영희가 나오면 철수가 나와야 돼요. 홀수가 나오면 짝수가 나와야 돼요. 법에서는 권리가 나오면 반드시 의무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봅니다.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하면 공동이에요. 됐죠? 네.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단독이에요.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리자 혼자 들어가면 단독이고 의무자가 들어가면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그러면 왜 공동신청하느냐?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기서 진정성을 보장한다는 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신청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요리로 와보세요. 이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원리만 이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갑은 매도인. 매도인이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매수인. 무슨 자? 권리. 자, 다시 을은 10년 동안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를. 그래가 열심히 돈을 벌여서 내 집을 마련했어요. 을이 내 집을 마련했어요. 자, 그래서 갑으로부터 이 집을 산 거예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빨리 말하세요.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러니까 갑하고 자, 을은 계약서 들고 혼자 등기소 뛰어갔어요. 뛰어가가 등기관한테 내가 갑으로부터 이 집 샀으니까 소유권 이르는 게 해달라 이렇게 왔어요. 그럼 등기관이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당신 누구하고 매매했습니까? 갑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갑을 데려오세요. 이래야 돼요. 이해합니까? 네.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권리자가 의무자.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이 그러면 갔는데, 정리합니다. 둘이서 짜고 가상의 인물을 띄울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진짜 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 가져오세요. 이래네. 당신이 진짜 매매를 했다면 인감증명서 가져오세요. 이래네.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세요. 이래네. 당신이 진짜 매도인이라면 등기필 정보 가져오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는다. 그러면 쉬운 거 해봅시다. 계약서를 제출했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감을 제출했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했거든. 이 서류에 갑의 인적사항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딱 보니까 이 서류가 전부 다 일치하는 거라. 그럼 여기도 갑 있죠? 이 서류가 전부 다 일치하는 거라. 그러면 등기관이 갑하고 을하고 진짜 매매한 게 맞구나. 그래가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 그럼 지금부터 딱 키를 잡을 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키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 지울게요. 이리 와보세요. 요거를 잘 잡고 가야 돼요. 요게 등기 절차거든. 이걸 또 두 개로 나눠. 그러면 요렇게 나눠요. 답만 합시다.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지. 실행이니까 됐지. 그럼 여기는 등기가 아직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여기는 아직 이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여기는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루어지기 전에 키는 신청입니다. 신청은 항상 의무자가 키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랑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여러분들 잠깐만 해보세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했잖아요. 그럼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을.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이 권리자다, 권리자이다, 권리자. 이거 지금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키는 의무자가 키고 여기에서 키는 권리자가 키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를 봅시다. 우리가 말한다. 신청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제출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현재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제공했다, 첨부했다, 제출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신청을 묻고 있는 거라. 그럼 출제위원은 의무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의무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출제위원은 권리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배우러 가느냐면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차단해야 돼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시험은 한 문제를 냈는데 자, 한번 봐볼게요. 이리로 와보세요. 자,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떠납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입니다.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거든, 담보권. 그 담보권이 저당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용익권, 시작. 저당권. 요거를 풀어 치겠어요. 자, 이러면은 이래 오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을 해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냐? 등기되냐 안 되냐만 의미 있는 거지. 그게 물건이다, 채권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등기되냐 안 되냐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민법에서 임차권은 채권이지. 맞죠? 근데 우리 공시법은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임차권도 용익권이에요, 용익. 국어 시간입니다. 용익물건하고 용익권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용익물건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용익권이에요. 그럼 앞으로 임차권은 그냥 항상 이래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해했어요? 한만답니다. 물건 채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등기된다 안 된다만 중요한 겁니다. 되죠? 그럼 결론 의무자 권리에 사서는 답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답이 똑같아요. 그럼 두 개를 갖고 공부할게요. 제일 쉬운 거 갖고 공부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 매매를 할 때 글자를 보세요.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거든.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등기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풀이해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갑. 이제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써놓고 할게요. 여기에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 답을 내놓고 합니다. 민법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얄미운 거는 있잖아요. 공시법 수업하는데 민법에서는 이랬던데 한테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민법은 민계공이잖아요. 공시법은 사탐이잖아요. 맞다. 서자다 서자이다. 맞죠? 네. 민계공이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우리 사탐은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안 두는 과목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가 민법하고 공시법 비교하면은 제가 엄청 위축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말, 민법은 사법이고, 공시법은 공법이고, 그 사법이 중요하다, 공법이 중요하다? 공법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자, 민법 선생님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니만 알고 있거라 이렇게 해서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그 친구는 또 요 친구가 돼서 니만 알고 있거라 이런.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온 동네 막내 소문 다 났다 안 났다? 그게 위험한 이야기거든. 쟤도 이렇게 해놔놓고 난 다음에도 또 야단 맞겠네요. 그죠? 자, 이래 보세요. 볼 때 위에 거를 공부할 때 더 쉽게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만 딱 해볼게요.
등기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입니다.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인감입니다. 그럼 상식으로 풀게요. 인감은 매도인이 제출하느냐, 매수인이 제출하느냐, 둘 다 하느냐. 자, 상식선에서 틀려도 됩니다. 자, 인감은, 자, 정답입니다. 매도인이 제출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다, 2. 둘 다 한다, 3. 몇 번? 1. 답은 1번입니다. 1번. 인감은 매도인만 제출하는 거예요. 매도인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등기는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다 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자,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됐다면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을은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지. 그럼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그럼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갑은 인감을 떼줘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줘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거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줬으니까 등기 달라고 해야 하네요. 해. 그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약에 시험에는 낼 수 없습니다. 민법상의 의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이게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왜 공시법이니까.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야. 이리로 넘어가지. 그러면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흔히 말하는 소유권을 상실했지. 그럼 을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해했어요? 네. 항상 등기가 되는 쪽이 권리랍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는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요거거든. 답 내놓고 합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공부할게요. 제가 설정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은 가장 쉬운 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라면 됩니다. 자, 자, 이 부동산이에요. 저하고 수업을 할 때 등기부를 그릴 때 갑구, 을구거든. 항상 갑구가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항상 먼저 옵니다. 그러면 항상 등기부 두 개 그리면 좌측이 소유권, 오른쪽은 소유권 뭐다? 이외 이러면 돼요.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줍니다. 이게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그럼 요게 집주인 있죠. 이 사람을 요 읽어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전세권자 시작 설정자. 세입자 있죠. 이 사람을 자 시작 전세권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이 등기 무슨 자? 권리.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지. 그러면 1번에 을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며 갑은 이 집을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요? 비워준다는 거 을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을은 이사 들어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이 사람은 뭐다? 소멸. 소멸하는 쪽이 항상 무슨 자? 의무자.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보세요. 갑은 집주인이죠. 그럼 집주인은 전세금 받았지. 그럼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 그럼 세입자는 전세금 줬지. 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쪽이 의무자고 이쪽이 권리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 살고 있어. 전세기간이 2년이다. 2년 끝났다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말소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사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럼 살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집은 다시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럼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슨 등기? 말소.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 그럼 답만 합시다. 설정하고 말소는 반대다, 반대이다? 반대. 맞죠?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됐죠. 그럼 이거를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익숙을 시키냐? 요 글자를 보면 자 보세요.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저당이면 시작 저당권 설정자. 답은 전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자 그럼 정리할게요. 어무자만 답합니다. 어무자만. 요걸로 답합니다. 어무자만. 권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자 봅시다. 전세권 설정된 게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된 게 시작 전세권자, 저당권 설정된 게 시작 저당권 설정자, 지상권 말소된 게 지상권자. 다시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해됐죠? 네, 다시 연습할게요. 자, 전세권 설정된 게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말소된 게 시작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된 게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말소된 게 시작 지역권자. 이해됩니까? 지역하면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그거지. 맞다 맞다.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전세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 답은 똑같다니까. 자, 쉬운 거 하고 할게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되기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말소되기 전세권자, 지상권 설정되기 지상권 설정자, 저당권 말소되기 저당권자, 지역권 설정되기 지역권 설정자, 지상권 말소되기 지상권자.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요거를 공부하면 되거든. 자 칠판을 오세요. 자, 이리로 보세요. 보세요. 자, 이래 되셨어요. 이래 되셨어요.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전세금이 1억입니다. 1억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5천으로 다운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액하거나 감액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전세권 설정입니다. 설정. 그럼 이거는 전세금 정액입니다. 전세금 감액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정액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감액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정액할 때 의무자는 갑이들이다. 이쪽이 의무자예요. 이쪽이 권리자예요. 그럼 정액하고 감액은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자, 풀이할 때 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다시 합니다. 을이 이 집에 전세금을 1억 주고 살아요. 근데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받았어. 그럼 얼마가 됐어요? 2억. 그럼 세입자는 1억을 올려줬죠. 그럼 정답입니다. 세입자는 준 돈은 얼마입니까?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세입자는 올려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다. 해? 세입자가 권리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았지. 그럼 받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으면서 변경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집주인이 의무자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집주인은 올려받았으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아니냐,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동차 파킹할 때 전면 주차합니까? 후면 주차합니까? 예? 전부 다 후면 주차 안 합니까? 맞죠? 그 후면 주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갈 때 편해라고 그러잖아요. 맞다. 그럼 나갈 때 집주인은 1억 줄 때가 좋다, 2억 줄 때가 좋다? 1억 줄 때가 좋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1억 받고 가는 게 좋다, 2억 받고 가는 게 좋다? 2억. 이쪽이 권리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감액은 반대다 반대다? 반대. 그럼 감액은 지금 그래서 1억이잖아요. 근데 IMF가 터져가 5천만 원으로 다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은 정답입니다. 5천만 원을 돌려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럼 5천만 원, 집주인이 받은 돈은 얼마? 5천.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집주인은 5천을 주면서 1억에서 5천으로 변경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여기 권리랍니다. 모를 때는 하나만 알고 반대다 이러면 되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칠판을 보세요. 이 5개 지금 하면 한 문제 딱 맞춥니다. 이 5개를 아까 그랬죠. 민법 시간이라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하거든. 공시법 시간에는 딱 한 글자밖에 안 씁니다.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근데 전세가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임대차가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남한테 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빌려 쓰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럼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 사용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하나, 기간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전세하면 무슨 금입니까? 전세금. 임대차하면 뭡니까? 차익. 이게 뭡니까? 이자. 여기는 지료가 있다, 없다? 있죠.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죠. 전세 기간이 3년이다, 2년이다 있잖아요. 맞다. 그럼 답 딱 나왔어요. 요거 하나만 갖고 합시다. 칠판을 보세요.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채권 최고액을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많아지는 걸 때는 이쪽이 항상 무슨 자다?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만 알면은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이게 가면 이쪽이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시험에는 이랬죠.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다. 오더와이더 오. 요거는 한 단계 업을 딱 시키면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필정보를 첨부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거든. 나 그렇게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는 됐다 안 됐다? 됐다. 빨리 됐다고 그랬어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왕 썼으니까 한 문제를 맞추게 해줄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은 필요적 기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슨 기재다? 임의적. 자, 보세요. 은행에 가면 카운터에 가서 카드 하나를 발급해로 왔다 이랍니다. 그러면 은행 여직원이 옛날 은행 여직원이 종이 하나를 주지. 그러면 이제 고객이 종이를 받았죠. 받으면 머뭇거리지. 빈칸이 너무 많아. 어디를 써야 되지? 이라는. 그럼 은행 여직원이 딱 캐치해가지고 다음부터 고객이 올 때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딱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맞죠? 그럼 그거는 꼭 기재해라 이게지. 그게 필요적 기재지. 그럼 그 빈칸으로 나눠놨던 건 해도 되고 안 해. 그게 무슨 기재다? 임의적 기재. 이해합니까? 자, 그럼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만 딱 가지고 가세요. 두 개만 딱 가져갑니다.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구별하는 방법은 돈하고 시간입니다. 맞다? 기간은 시간이지. 맞죠? 그럼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돈을 선택합니까? 시간을 선택합니까? 빨리 돈이라고 그러세요. 돈 버리기 위해서 이게 온 거 아니에요. 돈이다 돈 아니다?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입니다. 답만 따갑니다.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임의적 기재라. 그럼 전세 기간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변제기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이자 지료의 지급 시기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러면 중요합니다. 돈은 필요적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3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민법을 조금 배워와야 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있죠?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성립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이자 있죠? 없어도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는 보증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답만 합니다. 보증금은 법에 없습니다. 보증금은 거래관행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없어요. 법에 없으니까 필요적 기재가 아니에요. 임차권의 필요적 기재는 차임이지 보증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럼 답만 따갑니다. 돈은 무조건 돈은 필요적인데 이 3개만 임의적이라.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적. 응용하겠어요. 환매 비용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환매 비용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제가 좀 전에 비용은 돈이다, 돈 아니다? 돈! 비용은 돈이잖아요. 그럼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 자, 그럼 환매 기간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도 올해 기초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오덱스다? 매각 대금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 자, 그럼 맞췄다 맞췄잖아요.
괜찮습니다. 이거를 아니 계속 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법은 많아야 30장밖에 안 돼요. 30장 양면으로. 오케이? 네, 그러니까 될 게 없다니까. 거기서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말장난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책을 덮으세요.